네, 12월 10일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다 숨진 지 1년이 됐는데요. 김용균 씨는 1년 전에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지고 떠났는데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그가 일하던 혹은 또 그의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은 많이 바뀌었을지 또 의문입니다. 네, 지난 1년간 또다시 제2의 김용균이 나와선 안 된다며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여온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신 김미숙 씨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머니께서 어려운 걸음을 또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 용균 씨 생일이었다고 저희가 일찍이 좀 접했는데 일단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그 생일날 보통 축하해주는 자리고, 근데 6일날이 제가 제사 준비를 하려고 장을 봤어요. 우리 그 유가족들은 그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날 될 때마다 더 힘들어요. 예. 이게 일주기 이 추도식과 어떻게 보면 생일이 시점이 또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래 살아 있었더라면 정말 그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입에 넣어줄 거고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원래 친한 친구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예. 그래서 생일 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좀 더 줘서 놀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혹시 그 용균 씨랑 친했던 친구분들하고도 여전히 좀 연락을 자주 하시는 편이시고요? 지금 제가 바쁜 관계로 예, 잘 예. 많이는 못해요. 그러셨군요. 네, 특히 용균 씨가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다고 하던데 어머니께 용균 씨는 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늘이 준 저한테는 정말 보물이에요. 얘는 아기 때 눈도 안 뜬 상태에서 베넷 웃음을 잘 지어갖고 그때 우울증 걸릴 정도로 좀 그랬는데 네. 그 웃음에 이렇게 다 녹아내리는 아주 행복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용균이는 크면서 한 번도 이렇게 부모 속을 이렇게 썩혀준 적이 없어요. 알아서 뭐든지 하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네, 알아서 하는 좀 애어른 같은 예, 아마 집안 형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참 떠올리기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만 1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게 이제 지난해 12월 10일, 그러니까 딱 1년 전인데 어떤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이후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작년 12월 10일에도 굉장히 조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한데 이 용균 씨께서 그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로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가 네.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조금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 부분 개정이 17일 만에 이제 통과가 되는데 이게 28년 만에 전면 개정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개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부분인데 예. 지금 1년이 되고 이제 시행이 내년 1월 16일인데 이 결국에는 열어보니까는 이런 불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법이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다시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오늘 시간에는 과연 그 현장이라는 곳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가 제일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김용균 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서 김용균 씨의 어머님이시기도 한 우리
어머님을 모셨는데요. 실제 노동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좀 안전 의식이 조금 높아진 것 같고 예. 지금 용균이가 일했던 90호기만 조금 변화가 있었지 예. 185기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화력 발전소들도 거의 변화가 없대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생각하는 게 예. 그 노무비를 착취를 했잖아요. 네. 하청에서. 예. 그게 이제 합의를 할 때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네. 100%를 지불해주겠다고 그 기재부 뭐 산자부 이런 데서 다 얘기가 합의를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예. 합의 이행도 안 되고 있고 예. 특조위 공고안이 나왔는데 22개가 나왔는데 예. 이것도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해주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때 발표를 하면서 밝혀진 게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배에서 16배가 넘는다고 나왔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1, 2급 지급 그 마스크를 받고 있는데 예. 그 특급 마스크가 있어요. 그걸로 해야만 이걸 발암물질을 흡입이 안 되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 그 하청 쪽에서 아직 지금 미리 받아놓은 1, 2급 마스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거 다 소진한 다음에 그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그 건강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예. 했는데 그 들어올 때보다 지금 전체 인원이 다 10%의 그 몸이 안 좋아졌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아, 그 저희가 지금 화면에 잠시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장면이 발전소의 노동 환경이 어떤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발전기가 가동될 때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는 굉장히 어둡고 먼지도 많고. 요거는 이제 노동 환경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균 씨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 환경에서 다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심지어 어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마스크가 그게 보니까 아까도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어떤 가격의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해줄 의지가 없는 거죠. 네네네. 정부에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불빛도 없는데도 많아요. 그러게요. 밤에 프러시 하나 갖고 예. 헤드랜드 하나 갖고 일하기는 너무 위험해요. 네. 그리고 분진가루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태라서 예.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예. 시야가 가려지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저 영상 속에 그 용균 씨가 일했던 현장도 있고 또 다른 화력발전 노동 현장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네, 다른 곳에는 더 열악해요. 지금 90호기만 조금 바뀌었지 예. 다른 곳에는 엉망이에요. 실제 그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용균 씨가 기존에 일하던 9호기나 10호기 정도는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개선됐다는 말씀은 위험이 조금 덜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렇게 안전 그 회전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카바를 해주고 또 안전 펜스도 해주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조금 등도 좀 밝게 조금 더 밝게 해줬는데 예. 다른 곳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나머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 2인 1조도 지금 원래 적전 충원 인력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냥 90호기에도 보면 그냥 원래 했던 한 사람이 1.2kg를 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예. 2.4kg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 2인 1조는 됐지만 예. 일할 양은 더 많아진 거죠. 더 많이 다니고. 지금 아, 화면을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지금 저 환경에서 조명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용균이가 일했던 장소만 좀 바뀐 거지 다른 곳에서는 진짜 어두워서 사고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예,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떨지 저희가 참 감히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인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김성수 변호사께서도 지금 이 화면을 같이 보셨는데 지금 어머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특급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면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마스크와 특급 마스크의 어떤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도 답답하고 일단 특조위 권고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조위 권고안에 이 특급 마스크를 지급해라. 이게 이제 그 권고안 중에 일부잖아요. 여러 가지가 좀 권고가 됐을 텐데 권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 특조위가 이 사고 이후에 이제 특조위가 만들어져서 이런 뭐 규명을 하고 사건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특조위가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22가지를 냈는데 이 중에 이제 조금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료나 환경 설비 운전 및 경상 정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해라. 그리고 노무비를 착복했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무비 착복 금지 및 입찰 이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필요적 인력은 충원을 해야 된다. 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권고일 뿐이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업체들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법에 만약이라도 명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 법에서도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빠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비 착복 금지 아까 어머니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그 생전에 용균 씨가 받았던 월급이 2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청 업체에서는 용균 씨 목으로 520만 원을 줬다. 그럼 3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그럼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특조위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300만 원을 이 하청업체에서 착복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복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착복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부분마저도 1년이나 지났는데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번 이슈에서도 또 많이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조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주셨는데 우리 이 사장님 입장에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정부가 특조위도 구성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권고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엔 어떤 배경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행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수주를 받으려면 그 하청에서 제일 싼 값을 내는 데가 이렇게 수주를 받게 돼 있잖아요. 하청에서 이번 드러난 게 영을 제시하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청에서는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돈을 어디서 빼냐. 당연히 이제 하청 직원들한테 빼겠죠. 네, 빼서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구조는 원청이 다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원청이 다 책임져야 되고 이거 이렇게 만든 거는 다 원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김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그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이른바 그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안이 사실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런데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58조와 59조에서
특정 위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내 도급을 아예 금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이제 규정을 조금 해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제 김용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업종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금 법령만 봤을 때는 이 전기 업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김용균 씨 법이라고 하는데 김용균 씨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엔 이 법 자체가 조금 실질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기 업종. 지금 앞서 저희가 표현한 그대로 노동계에서는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 어머님께서도 이 표현을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지점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어머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산업법을 통과시킨 거는 용균이를 살리기 위한 법이어야 되는데 예. 용균이가 빠져 있고 구유역 김군도 다 빠져 있어요. 예. 못 살린다는 거죠. 예. 계속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예.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지켜주고 오히려 그냥 방관하고 있고 네. 그냥 눈 감고 오히려 그 사람 죽이는 걸 종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부가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나라가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네. 그 2,400명 하나의 그렇게 죽음을 계속 이어오도록 만들었는지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방관하고 있는지도 답답하실 텐데 초반에 이제 1년 전에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법이 처음에 마련됐을 때는 이 정도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법이 마련됐을 때는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산안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는 법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또 용균이 같이 험악하게 일하는 위험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다 보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너무 법 통과되면서 하한형 실질적으로 벌금이 지어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원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책임 안 지게끔 예, 만들어놨어요. 빠져나가게끔. 네. 그래서 한 사람 지금 한 사람 죽음이 평균 432만 원이에요. 네. 그렇게 그렇게 돈으로 매긴다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예. 432만 원 갖고 현장의 안전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목숨의 값이 훨씬 더 크게 가야지 현장 기업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처벌도 좀 더 크게 만들어놔야지 그게 무서워서 네. 현장의 안전 대책이 세워질 건데 예.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다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사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상황이 매우 답답한데 다시는 이 김용균 씨와 같은 사건이 없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예,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원청 입장에서는 외주화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저가 입찰로 보통 선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이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도급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하도급 자체가 원청이 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이런 하도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이 하도급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당장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하도급 관련해서 하도급을 주는 원청에도 이런 책임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 범위를 책임자를 넓게 하면 이 책임자들이 다 이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법 규정이라도 먼저 개정이 되어야 하고 좀 이런 실제 업장마다 위험한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법 하나로 이걸 규정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비에 관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최소의 시설 설비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못 지킨 원청이라든지 이 하도급 업종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는 형사처벌이 상한선만 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한선으로 해서
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야지 이 책임자들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개선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예, 듭니다. 실제 많이 후퇴한 상황이라서 법안이 처음에 마련될 때보다요. 지금 어머님이 느끼신 그대로 아마 이걸 보고 계실 텐데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 전면적으로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어머님께서 사실은 이런 시기가 되면 더 많이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김용균 씨 같은 여러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제 재단도 지금 출범해서 이사장도 맡으셨고 여러 이제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 근원, 어떠한 동기로 여기까지 또 오게 되셨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용균이 사고 이전에는 정말 이런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예. 사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진짜 TV 속에서 보는 거하고 예. 실질적으로 이 속에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예. 그냥 용균이가 그냥 혼자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로 이렇게 많은 죽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묻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 속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죽고 있고 또 유가족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용균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예. 또 합의안이나 공고안이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가 그 산업범도 이렇게 통과하려고 그리고 합의도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냥 뭐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해서 네. 있는 힘껏 해야지 그것 하나하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 합의안도 이행하는 것도 꼭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야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해야 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단을 만들려고 했고 예. 또 이 죽음들 억울하게 너무 많이 죽고 있잖아요. 네. 이 죽음들이 정치적으로 그냥 그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만들고 그 속에서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청 구조에서 또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까 책임이 없다 했고 또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로 책임 공백이 되어 있고 그 위험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비정규직들은 자기가 위험해도 생명을 지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억울해도 이 비정규직들은 이게 자기 일자리가 이렇게 비정규직이라서 안정되지 못하니까. 안정되지 못하니까 언제라도 잘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말을 못 해요. 음.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죽음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잘못해서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잘못했더라도 개인의 죽음,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다들 그렇게 덮어가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도 너무 잘못됐고 유가족이 밝히지 않으면 이걸 밝힐 수 없게끔 다 그 은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폐를 해야만 하청에서 원청의 그 수주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구조들이 저절로 은폐를 시키면 그만큼 이익이 가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구조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나라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고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거를 종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길을 또 이제 걸어오시는 거고, 용균 씨가 겪었던 일들이 또 모두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하게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작은 도움이라도 또 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더 많은 활동을 좀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부탁드리고 또 기대를 하는 바가 또 클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위험에 외조하라는 화두를 던지고 떠난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1년 무엇이 바뀌었고 또 왜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